예전에 반칙이 허용되더라도 사자 중국 무술가보다 UFC 선수가 더 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소 공격이나 눈 찌르기도 허용된다는 것을 미리 고지받았다면 경기 직전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당연히 프로 선수도 급소 공격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엔 절대가 없고 예외가 있기 때문에 헤비급 UFC 챔피언이 실전에서 꼭 최강은 아닙니다. 꼬집기만 허용해도 그라운드 상황이 지금 같지는 않겠죠? 오늘은 반칙기를 소재로 현대 파이터 대 고대 파이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룰이 생겨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선열이 난무하는 로마의 검투 대결은 현대 최고의 스포츠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마다 검투사가 다수 죽어나가는 한편 검투사로 양성할 노예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면 점점 선수풀이 좁아지겠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검투사의 수준이 떨어지므로 인기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로마 시절 검투사도 베테랑은 존중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베테랑으로 성장하기까지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 몸값이 높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베테랑끼리는 가급적 죽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들은 상대를 제압하는 수준에서 끝낼 수 있었는데 가끔 규격 외 뉴비가 등장해 대결할 경우는 한쪽이 사망하는 케이스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연 뉴비는 요령이 없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제압하기가 훨씬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신참 검투사의 생존율은 길고양이 수명과 비슷했습니다. 보통 1년 내에 사망하고 운 좋게 1년을 넘기더라도 대부분 3년을 못 넘겼다고 하는데 전쟁 영화도 보시면 신병이 먼저 죽는 클리셰가 있지 않습니까? 투기장으로 보낼 전쟁 포로가 넘쳐나던 때는 패자를 죽이는 경향이 높았지만 그럼에도 베테랑 혹은 인기 있는 검투사는 흥행을 위해 보호해야 했던 것이죠. 고대 레슬링은 어떨까요? 체급 제한과 시간 제한이 없었지만 급소를 잡거나 가격하는 것은 반칙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중무장한 병사에게 타격계 기술은 거의 의미가 없죠. 레슬링은 그래서 시작된 격투술이기 때문에 펀치나 급소 공격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전에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룰로 인해 디테일한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에 오면서 체급을 나누게 됐는데 긍정적이라 봅니다. 체급도 맞지 않는 상대를 일방적으로 계속 양악한다면 금방 지루해지겠죠. 룰이 생겨난 이유, 당연 선수 보호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권은 당연하고 파이터를 직업으로 삼고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칠 선수로 성장하려면 영구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행위들은 금지해야 합니다. 룰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뉴비 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인 거죠. 그건 그런데 위험한 기술이라고 다 반칙으로 봉인시키면 실전에서도 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나? 아깐 꼬집기만 허용해도 그라운드 상황이 확 바뀔 거라며 서브미션 걸렸는데 꼬집기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 맞습니다. 단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꼬집기가 의미가 있지 미리 허용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파회법이 나타날 것이고 그 꼴이 결국 재미없게 흐를 것입니다. 꼬집힌 게 아파서 바로 기권한 선수 오래 못 갑니다. 고대처럼 패배의 리스크가 크다면 꼬집기의 고통을 참고 걸었던 관절기로 뭐든 꺾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현대의 복서, 레슬러가 타임머신을 타고 로마 권투사, 그리스 레슬러와 고대 룰로 싸운다면 어느 팀이 이길까요? 전제는 상위 10%의 선수끼리 10대 10 체급을 맞춘다는 가정입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상만 봐도 근력이나 체력이 현대 선수보다 크게 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약간은 떨어질 것 같은데 익숙한 라운제가 아닌 고대 룰이기 때문에 경기 운용은 고대 선수들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거로 떨어진 지 하루 이내에 경기한다면 10명 중 7명은 패배할 것 같은데 이유는 잔인한 룰에 대한 적응 부족이 가장 클 것입니다. 권투의 경우 너클을 끼고 싸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 항복 전까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경기, 즉 기술은 우위여도
기세나 룰이 큰 장벽이겠습니다. 스타만 봐도 종족에 유리한 맵이 있지 않습니까? 벌처 가격 올랐는지 모르고 스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파이터가 6개월간의 훈련 시간을 가진다면 10명 중 8명은 승리하리라 봅니다. 고대 복서, 레슬러 역시 오랜 역사 동안 노하우가 축적되었겠지만 현대 선수들은 6개월간 그들의 노하우를 현대의 기술에 플러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UFC와 현재 UFC만 비교해봐도 상향 평준화됐죠. 이들에게 반칙 룰을 풀어준다고 과거 선수가 더 잘하리란 보장이 절대 없지 않습니까? 권투 암흑전, 세스타스도 그런 아이디어가 배경인데 주인공 권노 소년은 체격이 작은 15세 소년입니다. 체급제가 없던 고대 복싱에서 주인공이 생존하기 위한 전술이 스텝을 이용한 체중 이동, 간장, 명치, 신장 등의 급소를 빠르게 치고 빠지는 현대 복싱입니다. 여기에 징박힌 가죽 장갑으로 스피드를 더 얻고 현대 복싱 기술로 살벌한 고대 권투계를 헤쳐나가겠다는 거죠. 바키 멤버들은 고대 룰에 엄청 잘 적응할 것 같은데 하나야마가 고대 레슬링 경기에 출전한다면 바키에서 보여준 그 파워 그대로라면 당연히 최강일 텐데 꼬집기론 힘들 것 같습니다. 나체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경기하기 때문이죠. 몸의 냄새를 감추려는 사냥의 관습이 남아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개인적 의견으론 갑옷을 상정한 경기라 오일로 취지에 안 맞는 꼬집기를 비효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야마의 괴물 같은 피지컬과 악력으로 팔뚝 행주 짜기만 해도 뭐 끝날 것 같긴 합니다. 그 밖에 손가락 꺾기는 반칙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간 현대 격투가들은 반드시 이런 상황을 숙지하고 트레이닝해야 할 뿐 아니라 항복은 곧 사망이라는 각오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사실 6개월이 지나도 10명 중 2명은 패배할 것 같은 이유가 체력이나 기술 문제는 절대 아니고 각오 부족이죠. 오로치나 하나야마와 팀으로 가서 훈련하면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깨물기, 할퀴기, 눈찌르기는 권투, 레슬링보다 더 잔인한 판크라티온에서도 반칙이었습니다. 공룡 시대를 살았던 피클 입장에서는 그리스 판크라티온조차 나약하게 느껴진다면 스파르타 가면 됩니다. 스파르타의 판크라티온은 깨물기와 눈찌르기, 급소 공격도 허용했습니다. 당연 사망자도 많았는데 스포츠가 아닌 실전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그리스 레슬링은 중무장한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급소 공격은 반칙이라고 했는데 어디 룰이 실전에 더 효율적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둘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의 판크라티온은 그 자체가 검투 대결 같은 실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스파르타인들은 다른 그리스인들과 판크라티온을 안 했다고 하는데 약한 놈들 하며 더 우월한 마인드도 있었겠지만 권투는 또 금지 종목이었다는 게 헷갈리게 합니다. 왜냐? 권투는 한쪽이 죽거나 항복해야 끝났는데 항복이 수치인 스파르타인들은 패배를 인정하면 안 됐기 때문이랍니다. 치부를 숨기고 싶은 소수정의 자긍심 높은 프로토스 전략일까요? 아무튼 정신무장 면에선 스파르타 승! 하지만 정신론 오래 못 갑니다. 아테네 대 스파르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룰이 생겨난 이유 두 번째, 선수 보호보다는 재미, 흥행을 위해서입니다. 지루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도망만 다니는 파이터, 실전이라면 심리전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포츠에서는 퇴출 대상이죠. 자, 그럼 UFC에선 어떤 행위가 파울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항목은 고대 룰로 싸울 현대 파이터에겐 봉인을 풀어야 하는 기술들이 아닐까 합니다. 박치기뿐 아니라 이후 소개해드릴 모든 파울들이 사실상 바퀴 캐릭터들의 필살기들이죠. 눈찌르기, 손가락뿐 아니라 팔꿈치, 턱으로도 눈을 누른다 하면 반칙입니다. 저도 주짓수 스파링 때 경험한 적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상황에서 서로 얽혀있는데 상대가 턱이 조금 뾰족한 분이었습니다. 광대뼈 부위를 턱으로 압박하는데 탭 치고 싶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만약 살짝 올라가서 눈 부위였다면 실명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기술입니다. 물거나 침을 뱉는 행위, 인간도 육식동물이다 라는 제칸마 피클의 기술입니다.
스파르탄 판크라티온이라면 초크 걸렸을 때 깨물기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침 뱉는 건 상대를 모욕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상대의 시야를 한순간에 뺏을 수도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피쉬 후킹. 손가락을 입이나 코, 귓구멍 등에 넣어 당기는 행위가 피쉬 후킹입니다. 근육이나 피부가 찢길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죠. 머리카락 당기기. 군대에서 짧은 머리를 하는 이유죠. 사용하기에 따라 유도복처럼 초크 기술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 빡빡이라면 사실상 쓸모없는 행위지만 허용된다면 긴 머리에 개성 있는 선수들이 씨가 마를 거라 흥행을 위해서도 있어야 할 룰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파일 드라이버. 상대의 몸을 홀드하고 머리나 목을 바닥으로 찍는 행위, 탭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잔혹한 기술입니다. 후두부 포함 정수리부터 머리 뒤쪽, 척추, 꼬리뼈까지 직선, 좌우 1인치 부위를 가격하면 반칙입니다. 이 항목이 허용되는 룰이라면 가급적 등을 보이지 말고 후두부 가두도 습관화해야겠습니다. 중요한 항목이죠. 모든 종류의 인후 타격과 호흡 기관을 압박하는 행위, 쉽게 말해서 목 부위를 직접 때리거나 조르기, 손가락으로 찌르고 누르는 행위는 다 반칙입니다. 단 스탠딩 액션 중 펀치가 날려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 부위가 가격됐다 하면 괜찮다고 하네요. 직접적인 목 공격은 위험한 만큼 실전에서 효율적이란 말인데 또 그만큼 호신술을 보면 대응 기술도 많습니다. 상대의 얼굴, 눈을 향해 뻗은 손가락, 이소룡이나 바퀴의 이런 자세는 파울입니다. 눈 찌르기가 이미 반칙인데 대놓고 그걸 노리겠다는 포즈라 파울인 것 같습니다. 12 to 6 수직 엘보우. Yep. He's doing a good job. Big elbows. No, he can't do 12 to 6. Now watch it again. Joe talked about it. The 12 to 6 is the illegal elbow. He just took a huge knee. 모든 종류의 낭심 공격. Strategy they're supposed to do. Look at this. Boom, right up through the middle. You cannot land a knee to a down fighter. Uh-oh.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수비자뿐 아니라 공격자의 손이나 무릎이 바닥에 닿은 경우 안면 킥은 안 됩니다. See, the one knee is down, and while that one knee is down, it is illegal to kick him in the head. Oh, and he pulls right out. Oh, up kick. Oh, no. Let's take a look what happened here. Look at this. Boom. Oh, wait a minute. Anthony Johnson. Hold on a second. Let's look at that again. 그라운드 상태의 상대에게 스탬핑 공격은 반칙입니다. 단 서 있는 상대의 발 밟기는 허용됩니다. 상대의 바지나 장갑 잡기, 자신의 팬츠나 글러브를 잡는 건 괜찮습니다. 펜스 잡기, 테이크다운을 피하려는 장면에서 가끔 보입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비틀거나 꺾는 건 반칙입니다. 고대 그리스 레슬링에서는 허용되는 기술이죠. 케이지 밖으로 던지기. 링이 아니라 높은 케이지라면 가능한 선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의로 신체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기. 오어, 상처 부위를 확대하기 위해 손가락 넣기. 야, 이건 상상 못했습니다. 핥히고 꼬집고 비틀기, 피부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들입니다. 이게 허용된다면 카운터로 손가락 꺾기도 허용돼야 합니다. 이게 실전에서도 최고라고 죽도록 연마하면 뭐 됩니다. 상대가 갑옷 입고 나타나면 땡이죠. 소심함, 접촉을 피하고 도망치는 행위. 예를 들면 상대가 파울을 해서 부상당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마우스피스를 떨어뜨리면서 시간 버는 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선수보호 차원이 아니라 매너룰들 같습니다. 모욕적 원행. 심판의 지시를 무시하기.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는 비신사적 행위. 격투 스포츠에서 애매한 문구 같지만 명문화되지 못한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보조 항목 같습니다. 글로브 속에 압정을 숨긴다든지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 울린 뒤 공격, 휴식 시간의 공격, 레프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대를 공격, 파이팅을 방해하는 세컨드의 간섭이나 한쪽에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는 행위. 이상 바퀴 기술들 아니 반칙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모든 격투가들 파이팅입니다. 아파컬처.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